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얼마나 큰 거짓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는 저에게 1년 동안 완벽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진실을 알았을 때 저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2023년 3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순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아내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여기 앉아서 하자.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순이도 따라와 제 옆에 앉았을 텐데 그날은 건너편 의자에 앉더라고요. 그 거리감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각자 살아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해요. 저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뭐가 문제야? 애들도 다 잘 컸고 이제 우리 둘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저는 당황한 채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순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요.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아내가 그것도 68세의 나이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농담이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순이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변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볼 때면 혼자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스킨십을 피하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갱년기 증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한 말 진심이에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여보, 순이야,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럴 수는 없잖아. 제가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아내는 냉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다정했던 부부가 한순간에 남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붙잡으려 애썼지만 아내는 더욱 완강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어디서 만났어? 제가 물었지만 순이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혼해 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큰딸 수진이 연락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요? 통화를 해봤는데 엄마가 이상해요. 수진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세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큰딸 수진 42세, 둘째 아들 민수 40세, 막내딸 은영 38세,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사실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큰딸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둘째 민수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막내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족한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식들도 엄마를 만나 설득해보려 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이제 다 커서 독립했잖니.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각자 잘 살아.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급기야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순이가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 정말 이혼하는 거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니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순이의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온화하고 자상했던 제 아내. 우리 순이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더욱 차갑게 돌아섰고 눈물을 보이면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제가 애절하게 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지긋지긋해요, 정말. 순이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뒷바라지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산 거 아니야? 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랑?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제는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싫어요. 순이의 말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45년 동안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잠꼬대를 할 때면 혹시 무슨 단서라도 나올까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좀 말려봐요. 큰딸 수진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해봤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요. 수진아, 아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 민수도 화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저런 사람이었어요? 68살의 바람이라니. 이해가 안 돼요. 민수야, 엄마 욕하지 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아들을 말렸지만 사실 저도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내딸 은영은 엄마를 만나러 가서는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저희 때문에 그동안 힘드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은영아,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야. 라며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엄마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이는 애들까지 끌어들이지 말아요.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라며 더욱 완강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좋아했던 음식을 해주려 하고 함께 다녔던 산책로를 산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보, 우리 청평호수 한번 가볼까? 신혼여행 때 갔던.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순이는 그런 것들 이제 의미 없어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야, 여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순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끝인 거예요. 그 남자가 나보다 뭐가 좋은데? 나이도 먹었는데 새로운 사랑이랄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애절하게 물었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순이는 집안일도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저와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45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 그렇게 3달이 흘렀을 때 순이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결정 안 해주시면 제가 먼저 이혼 조정 신청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고 자식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알겠다. 이혼하자. 제가 마침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의 표정에 잠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밀어내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 정말 포기하는 거예요? 큰딸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어쩔 수 없구나. 엄마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데.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예전 엄마 같지가 않아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둘째 민수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엄마가 그렇게 원한다면 어쩔 수 없잖니. 제가 말했지만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자이기에 45년 된 결혼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자식들은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셋이 함께 엄마를 만나 진심으로 호소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도 돼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다 컸잖니. 각자 가정도 있고, 이제 엄마도 내 삶을 살게 해줘. 순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랑 평생을 살았는데 은영이 말했습니다. 평생을 살았으면 뭐. 그 시간이 다 의미 있었던 건 아니야. 순이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의미 없었다고요?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길을 가고 싶다는 거야.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데요? 한번 만나보게 해줘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런 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둘의 일이야. 라며 거부했습니다. 자식들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상해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우리가 아는 엄마가 아니야. 한편 제 친구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동철아, 무슨 일이야? 순이가 정말 그런다고? 40년 지기 친구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순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철수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가 봐.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친구 영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 갱년기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인생 2막을 찾는다고. 하지만 순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 순이의 친정 식구들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순이의 언니인 미선 씨가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정말 이혼한다는 게 사실이야. 미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언니.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나이 70이 다 돼서 무슨 새로운 인생이야. 제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미선 씨가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몰라.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남편도 좋고 애들도 다 잘 컸고 집도 있고. 남이 보면 부러워할 일만 가득한데. 미선 씨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언니는 이해 못할 거야. 라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찾아오셨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이었지만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하셨습니다. 순이야, 이 늙은이가 뭘 잘못했니? 그동안 우리 동철이하고 잘 살았었잖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니. 나이 먹어서 무슨 새로운 사랑이야? 창피하지도 않니? 어머니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게 해주세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부부가 이혼한다더라. 순이가 바람났다더라. 나이 먹어서도 그런 일이 있나? 저는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동정어린 눈길을 받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순이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만류가 있을 때마다 제발 그만두세요. 제 일입니다. 라며 더욱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식들도 지쳐갔습니다. 엄마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결국 3개월간의 신랑이 끝에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끝난 날, 저와 순이는 마지막으로 대화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할 일은 없어요. 이제 각자 잘 살아요. 순이는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에서 4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과 작별했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순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말입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와 주었지만 긴 밤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순이의 친정 조카인 상호를 만났습니다. 상호는 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매영. 안녕하세요. 상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상호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상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면서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매영. 혹시 이모 소식 들으셨어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혼하고 나서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왜?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모가 많이 아프세요. 아프다고? 어디가? 제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그게 위암이에요. 그것도 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위암 말기? 우리 순이가? 그게 언제부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년 초에 진단받으셨다는데 매형 혹시 모르셨어요? 상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작년 초라고? 그럼 저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작년 초면 순이가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상호야, 그럼 순이가 다른 남자 만난 건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형,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엄마가 실수로 말씀하셨는데 이모가 가족들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순이가 1년 동안 혼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가 매형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아픈 모습 보면서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대요. 차라리 원망하며 기억하는 게 낫겠다고. 상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순이가 지금 어디 있냐고.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하지만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지금 당장 민수, 은영이랑 함께 병원으로 와라. 엄마가 아프시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당장 와.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년 전 순이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태도, 가끔 들리던 헛구역질 소리, 점점 말라가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멀리하려던 그 절망적인 노력들. 순이야, 왜 혼자 그런 고생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자식들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위암 말기래요. 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혼자 이런 고생을. 민수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실에 계세요. 응급 상황이 생겨서. 수진이 답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가 되어서 길어야 몇 주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희 가족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아프셨을까?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은영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망연자실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내가 바보라서. 저는 중환자실 문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셔서 면회 가능하세요. 다만 짧게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순이는 1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살이 쪽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순이야,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순이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왜 혼자 이런 고생을 했어? 왜 말하지 않았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세요. 이제 남남인데. 나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요. 무슨 남남이야? 4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아직도 당신은 내 아내야. 제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순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정말 바보야?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했어? 제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자식들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세 자녀 모두 엄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미안해요. 몰라서, 오해해서.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1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오해와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순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해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와 자식들은 교대로 순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혼한 사이였지만 45년의 정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순이가 혼자 감당해온 1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병원 말고 집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순이가 말하려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당신은 내 아내야, 영원히. 제 말에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와 상의한 끝에 순이는 집으로 왔습니다. 호스피스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가족들이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 온 순이는 그제야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그렇게 아프게 해서.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해야 할 건 나야.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눈치채지 못해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단받았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내 아픈 모습 보면서 힘들어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미워하면서 기억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순이가 고백했습니다. 바보야. 그래도 함께 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제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식들도 엄마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동안 오해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엄마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버텼어. 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위대하긴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내기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연기를 잘했나 봐. 너희들이 오해할 만했어. 순이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45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을 되살리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해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마지막 1년은. 하지만 그것도 사랑이었어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야. 나도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지금도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까요? 순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몇 번을 태어나도 널 찾을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순이의 희생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조문객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만을 생각하시다니. 정말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내셨네요. 저는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때로는 거짓말이, 때로는 미움받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내의 기일에 혼자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순이가 좋아했던 코스모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벌써 2년이 지났네. 애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는 승진했고, 민수는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은영이는 둘째를 낳았어. 모두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지. 저는 묘비에 꽃을 놓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어.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했냐고. 하지만 이제 이해해. 그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구나. 정말 큰 사랑이었어.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갔네. 하지만 괜찮아.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 마지막 1년의 오해,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에 한 달.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정말 많은 형태가 있구나. 함께하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포기하는 사랑, 그리고 미워지는 사랑까지. 우리 순이가 선택한 것은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를 그리워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도 우리는 계속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이 보여주는 사랑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보려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짓말의 모습으로, 때로는 차가움의 모습으로, 때로는 심지어 이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이처럼 큰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